기묘한 이야기를 두 개나 연달아 들었다고 한다. 두 개 모두 비슷한 이야기로 어쩌면 같은 이야기를 다른 시야로 보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지만 두 이야기 모두 진실이라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한다. 마치 미로? 아니, 미궁속 같아요. 이는 그렇게 뭔가 즐거운 듯 말했다. 이것은 친구이며 업무상 알고 지내는 남자인 이에게 들었던 이야기이다. 그가 이야기를 들었던 첫 번째 인물인 A는 같은 동아리 선배였다. 동아리라고 해봤자 그냥 마시기 위한 모임으로 뒤풀이니 환영회니 합숙이니 구실을 붙여서 한잔하는 동아리였다. 선배 A에게 이야기를 들은 것도 역시 그 동아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였다고 한다. 술이 몇 잔 돌아가고 기분도 느슨해졌을 무렵 A는 그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고 한다. 야, 너 생명이라는 거 믿냐? 그런 황당한 말을 한다. 현실과 괴리감이 든다. A의 말투는 농담인 듯 진심인 듯 알 수가 없다. 생명이라니 괴담인가요? 아, 그래. 그런 느낌이지. 그렇군요. 전 본 적은 없지만 말입니다. 그럼 내가 보여줄게. 그 대수롭지 않은 말투로 보아서 농담이거나 여흥거리의 괴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평소에도 그는 경박한 인물이었고 걸핏하면 음담패설을 내뱉으며 법석을 떨어대는 종류의 사람이기에 더했다. 이건데 A는 그러더니 휴대폰을 만지기 시작했다. 심령사진이라도 보여주려나 하고 기대하면서 A의 손을 바라본다. 화면에는 여성의 얼굴이 찍혀있다. 살짝 진한 화장. 대학 신입생이 공을 들여 화장한 느낌이라고 할까. 위에는 니트 스웨터를 입고 있는 전체적으로 당시 대학생들의 평균적인 모습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맥이 빠진다. 아무리 봐도 그냥 보통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적당한 여자 사진을 이건데 라며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여친 자랑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는다. A는 엷은 미소를 떠올리며 아니라고 한다. 내가 폭행한 여자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를 보며 이는 아연 실색한다. 에? 얼빠진 듯한 소리가 새어나온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폭행이야. 폭행. 술에 꼬라서 꽐라가 된 바람에 저질렀어. 남친도 있는지 처음에 엄청나게 저항하더니 중간부터는 얌전해져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하더라고. 그 이후로는 좋게 진행됐어. 봐봐. 얼굴도 그냥 봐줄만 하잖아? 살집은 이걸로 봐선 잘 모르겠지만 그런대로 좋았어. 계속되는 그의 말에 여전히 아연실색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뭐야 이 이야기는? 다시 물어봐야 하나? 너무 황당하잖아. 웃어야 하는 거야? 그러기엔 너무 사실감이 있잖아. 그래서 그게 어째서 생명이 되는 겁니까? 우선 상대의 의중을 전부 뒤로 하고 이야기를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 사실이건 농담이건 이에게 있어선 아무 상관없다. 그런 것을 파고드는 것은 너무 귀찮다. 아니, 무섭다고 해야 하나. 그 기분 나쁜 이야기를 끌어들이고 싶진 않다.
어서 끝내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다. 그게 말이야, 내가 이 여자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는 거야. 딱히 몰카에 취미도 없고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해서 푼돈을 벌어들인다던가 이대로 그런 소재로 사용할 만한 여자도 아니고 그냥 난 하고 싶었던 것뿐이거든. 근데 어째서 이런 사진이 남아있는 건지. 거기다 옷도 입고 있고 꼭 출장 마사지 소개사진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면서 선배 A가 웃는다. 어디가 웃기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하하하 하면서 웃는다. 서둘러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도 우선 이 이야기를 마치고 싶다. 휴대폰 용량 압박으로 지워버렸어. 근데 아무리 지워도 어느 날 보면 사진이 다시 생겨 있는 거야. 휴대폰이 고장났나 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아닌가 생각하게 된 거라고. 그거라뇨? 아니, 그 여자의 생령이 나타나고 있는 게 그날 밤에 나를 잊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분명히 남친보다 내 쪽이 좋지만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전화기에 나타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거지. 정말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폭행범을 원망해서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건 그렇고 보통이라면 원래 생령이라고 해석은 하지 않을 듯.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났다. 후배가 그다지 동조해주지 않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일단 이 이야기는 그 이상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 자리에서는. 그리고 얼마 후 이가 사귀는 여친 B에게서 다시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그것은 스토커 피해를 당하는 후배 여자애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녀와는 사귄 지 1년 정도. 호흡이 잘 맞아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지금부터라도 더 깊게 사귀는 것을 고려할 정도의 그런 여자이다. 그래서 이는 진지하게 그녀에게 귀를 기울인다. 그런데 그의 휴대폰에 매일 같은 사진이 전해져 온대. 그러면서 어떤 사진을 보여준다. 남자 한 명이 찍혀 있다. 그것을 보고 이는 놀란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인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 선배 A였다. 피해자라는 여자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B의 말을 듣고 있다. 전성되어 온다라고 해야 하나? 정신을 차려보면 앨범에 사진이 돌아와 있다고 했지? 그런 느낌. 처음에는 기계 고장을 의심했는데 아무리 지워도 돌아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신 지워봤거든? 역시 지울 수가 없었어. 스파이웨어나 멀웨어 같은 게 아닐까라고 B가 말한다. 자긴 그런 거 잘 몰라? 라고 B가 말한다. 자세히 알 리가 없다. 그런 범죄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는 잡지를 대강 보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저 흥미 위주였을 뿐이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할 수가 없었다. 그저 애매한 답변만을 한다. 그러다 이상한 표정을 한다. 소프트웨어에 관계된 것은 아니다. A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기묘하게 일치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이야기를 바로 얼마 전에 들었다. 아무리 지워도 다시 생기는 사진. 그것을 한쪽은 생령이라는 심령사진으로 해석하고 다른 한쪽은 스토커에 의한 피해로 해석하고 있다.
어느 쪽이 상식적인지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다. 양측에서 이야기를 들어버린 것이다. 그 기묘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고 보니 이 여자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을 볼 수가 없었네. 저 가능하면 사진 데이터를 봤으면 하는데. 이가 그렇게 말하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친구는 흠칫 몸을 떤다. 주저하는 듯하며 쭈뼛쭈뼛 휴대폰을 내민다. 그때 잘 보이지 않던 여자의 얼굴이 살짝 보인다. 역시. 그 여자의 얼굴은 A의 휴대폰에 심령사진이라는 얼굴과 같은 얼굴이다. 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이 여자에게 A의 이름을 물어볼까?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동아리의 이름을 꺼내볼까? 그렇게 하면 그녀가 정말 A가 해코지했다는 여자와 동일 인물인 것을 밝힐 수가 있다. 다만 그것이 꺼려진다. B는 후배 여자에게 일어나는 일에 진심으로 화가 나 있고 모든 힘을 다해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느껴진다. 정의감이 강한 여자인 것이다. 그런 그녀가 남친이 그 후배를 해코지한 인간과 알고 지낸다는 것을 안다면 분명 경멸할 것이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피해자인 이 여자는 해코지 당한 일은 말하지 않고 있다. 꺼내기 힘든 이야기라 B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 앞에서 당신은 A라는 인물에게 폭행당했죠? 라는 말은 물어볼 수조차 없다. 애초에 이 문제는 그냥 모른 척해도 되는 것 아닐까. 이는 그런 적당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그저 휴대폰의 메모리 용량의 압박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끔찍하고 불쾌한 기분도 들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원인이 됐던 과거를 없었던 일로 만들 수도 없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조금은 참아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 미래를 꿈꾸는 자신과 여친 B의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다. 지인 중에 그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물어볼게요.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사진에 찍힌 날짜는 계속 변하지 않은 거죠? 여자는 머리를 끄덕인다. 그럼 분명 해킹 같은 건 아니네요. 아무래도 OS가 오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는 적당히 둘러대고 그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실제로 그것으로 그 여자를 납득시킨 것 같았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분명 이 여자도 잊게 되겠지 라며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몇 주 후 A와 그 여자가 동일범의 소용으로 보이는 각각의 사건을 당하기 전까지는 A는 그곳을 가위로 잘려 과다출혈로 사망. 여자는 몸 여러 곳을 찔려서 크게 다친다. 여자를 폭행 중 범인은 잡혀서 경찰에 끌려간다. 불행 중 다행으로 여자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하지만 흉터는 남을 것이라고 한다. 사건 조사에 의하면 범행 동기는 여친과 A가 바람을 피고 있었다. 자기에게 숨기고 뒤에서 비웃고 있었다. 라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치정에 의한 사건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남친도 있는지 처음엔 엄청나게 저항했어. A가 그런 말을 했던 게 생각난다. 하지만 여자 쪽은 자신을 찌른 범인과의 관계를 부인했다. 그런 사람 몰라요. 저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라며 여자는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 그 후 계속 조사했는데도 범인과 여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한다. 또한 A와 여자 사이도 전혀 면식이 없는 관계라고 한다. 모든 것이 이상하고 알 수도 없었다. E는 분노에 떠는 여친 B를 위로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후배의 병문안을 갔었다. B는 후배 이상으로 분노하고 슬퍼하였다. E는 그런 그녀에게 더욱 가까이 있어 주었고, 그렇게 되어 둘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지게 되었다. B와의 교제는 올해로 5년째가 된다. 슬슬 결혼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사건이 아무래도 기분 나쁜 응어리가 되어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한다.